혈당 지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이게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면,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혈당 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혈당 지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식품 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혈당 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혈당 지수, 영어로는 Glycemic Index, 줄여서 GI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을 정하고 다른 음식들이 포도당 대비 얼마나 혈당을 올리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의 혈당 지수가 50이라면 포도당의 절반 정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70이라면 포도당의 70% 정도로 혈당을 올리는 거죠. 보통 혈당 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55 이하, 낮은 혈당 지수, 56에서 69 중간 혈당 지수, 70 이상 높은 혈당 지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혈당 지수는 실험실에서 정해진 양, 보통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양을 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혈당 지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혈당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단순당일수록 혈당 지수가 높고 복합당일수록 낮아요.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통곡물처럼 복합당이 많은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의 양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혈당 지수가 낮아져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껍질째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고 사과 주스로 마시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더 고온에서 조리할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당근을 예로 들면 생당근은 혈당 지수가 16 정도인데 삶은 당근은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음식의 성숙도입니다. 과일의 경우 더 익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덜 익은 바나나보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갈거나 으깨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그 결과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통밀빵보다 밀가루로 만든 빵의 혈당 지수가 높은 이유입니다. 혈당 지수만큼 중요한 개념이 혈당부와 Glycemic Load, GL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혈당 지수는 음식의 질을 나타내는 거라면 혈당부하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까지 고려한 개념입니다. 혈당부하는 혈당 지수 곱하기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 나누기 100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수박을 볼까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꽤 높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수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20g짜리 수박 한 조각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6g 정도밖에 안 돼요. 수박의 혈당 부하를 계산해보면 72 곱하기 6 나누기 100은 4.3으로 혈당 부하가 12하면 낮은 수준이므로 수박 한 조각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현미는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지만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45g 정도나 돼요. 혈당 부하를 계산하면 50 곱하기 45 나누기 100은 22.5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혈당 지수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혈당 부하가 보완해줍니다. 실제 식품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곡류부터 볼까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0에서 80 정도입니다. 현미밥은 50에서 60 정도로 낮아져요. 식빵은 70에서 75, 통밀빵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제된 곡물일수록 혈당 지수가 높고 통곡물일수록 낮아요. 과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과는 35에서 40, 오렌지는 40에서 45 정도로 비교적 낮습니다. 바나나는 성숙도에 따라 35에서 65까지 다양해요. 포도는 45에서 55, 수박은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일은 대부분 한 번에 먹는 양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지수가 높아도 실제 혈당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채소류는 대부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같은 잎채소들은 10에서 15 정도로 매우 낮아요. 당근은 조리 방법에 따라 생것은 16, 삶은 것은 60으로 차이가 납니다. 단백질 식품인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 지수를 측정하지 않거나 매우 낮습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똑똑한 조리가 가능해요. 가열 시간과 온도가 중요합니다. 오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수록 혈당 지수가 올라가요. 파스타를 예로 들면 약간 단단하게 알단테로 삶으면 혈당 지수가 40에서 50 정도인데 푹 삶으면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물리적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갈거나 으깨면 입자가 작아져서 소화 흡수가 빨라져요. 오트밀의 경우 통기리로 만든 스틸컷 오트는 혈당 지수가 42 정도인데 인스턴트 오트밀은 65 정도로 올라갑니다. 첨가 재료도 혈당 지수를 바꿉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져요.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 빵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재료도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냉각 효과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감자나 밥을 삶은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 지수가 낮아져요. 감자 샐러드가 뜨거운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이유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 선택할 때 혈당 지수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무조건 낮은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혈당 지수가 높아도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입니다. 조리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덜 익혀서 드세요. 파스타는 알단테로, 밥은 약간 단단하게 지으세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갈거나 으깨는 조리법은 피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전체적인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조합을 고려하세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전체 식사의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긴 쌀밥을 먹더라도 나물, 고기, 국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 지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이, 체중, 신체 활동량, 인슐린 감수성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측정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는 공복 상태에서 해당 음식만 먹었을 때의 결과예요. 실제로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영양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지만 당연히 건강한 음식은 아니죠.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은 브랜드와 제조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혈당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낮은 혈당 지수 음식을 위주로 하되 혈당 부하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혈당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주식은 가급적 통곡물로 선택하세요.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포함하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을 선택하고 적당량만 드세요. 혈당 모니터링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식전,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본인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혈당 지수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선택은 통기리 오트밀과 견과류 베리류입니다. 주의해야 할 선택으로는 시리얼 우유, 잼 발린 식빵입니다. 조리 팁은 오트밀을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점심 식사로 좋은 선택은 현미밥과 나물, 그리고 구운 생선입니다. 주의해야 할 선택으로는 흰밥과 감자조림,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반찬입니다. 조리 팁은 밥을 살짝 단단하게 짓고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저녁 식사로 좋은 선택은 보리밥과 샐러드, 닭가슴살입니다. 주의해야 할 선택은 면류와 튀김, 그리고 단 음료입니다. 조리 팁은 면을 드시려면 알단테로 삶고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간식으로 좋은 선택은 견과류와 치즈, 그리고 방울토마토입니다. 주의해야 할 선택은 과자와 쿠키, 그리고 단 음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과일을 드실 때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선택하세요. 혈당 지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으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도 총 칼로리와 탄수화물 양은 여전히 중요해요. 과일은 혈당 지수가 높으니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과일은 혈당 부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적당량은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가끔씩 소량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혈당 지수만 보면 된다. 혈당 부하, 영양가, 개인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혈당 지수 활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본인의 기준 혈당을 파악하세요.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혈당의 평소 패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2단계는 음식별 테스트입니다. 자주 드시는 음식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세요. 같은 양을 먹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3단계는 조리법 실험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어떤 방법이 혈당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세요. 4단계는 조합을 잘 찾는 거예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세요. 5단계는 일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찾아낸 패턴을 바탕으로 일상 식단에 적용해보세요.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혈당 지수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만능의 결책은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혈당 측정을 통해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식단을 조절해 나가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혈당 지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혈당 관리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